지난해 아크릴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고 이후 부산에서는 4곳의 방음터널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수영 팔도시장이 정부 공모사업인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서구가 각 동을 돌며 주민과의 대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민원 사항을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사상구 괴법동 괴내마을의 급경사지가 낙석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해빙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아크릴 소재를 사용한 방음터널 화재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사고 기억하십니까? 정부가 나서 방음터널의 재질을 바꾸는 등 관련 안전 규정을 손보기로 했었는데요. 부산에서는 4곳 방음터널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김윤정 기자입니다. 천장은 막혀 있지만 앞과 뒤가 뚫려 있는 방음터널. 화재에도 불길은 좀 채 잡히지 않습니다. 지난해 연말 40여 명의 사상자를 냈던 제2경인고속도로 화재 현장입니다. 마치 폭탄을 맞은 듯한 화재 현장. 이처럼 화재를 키웠던 것은 방음벽의 아크릴 재질이 불이 번지는 속도를 키웠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방음터널을 정기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하는 관련법 개정에 나섰고 부산시도 전문가 합동 긴급 안전점검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방제 기준 이전에 설치돼 안전등급이 4등급에 해당하는 방음시설을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 이후 부산에서도 방제시설이 보강됩니다. 제 뒤로 보이는 동서고가로 등 밀폐형 방음터널 4곳이 대상입니다. 4곳은 터널 연장이 250m 이상인 가야고가교, 함영고가교, 동서고가교, 영도고가교로 총 길이 2,900여 미터에 달합니다. 동서고가교를 제외한 3곳 고가교는 화재 시 운전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 통로를 마련합니다. 또 2곳은 화재 위험이 높은 아크릴 소재를 유리나 금속 재질로 교체합니다. 부산시는 시의회와 협의해 시설 보강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예산을 가지고 소화기 설치는 1월 말까지 다 했고요. 소화기 설치는 214군데를 다 설치했고 비상 이제 탈출구 같은 거 그거는 이제 바로 이제 계약 착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한 영도 고가교 등 방음 터널 연장을 고려해 진입 차단 시설 설치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수영구의 수영 팔도시장이 얼마 전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돼 시장 활성화 사업이 시작됩니다. 3번째 도전 만에 성공한 팔도시장이 어떤 모습을 갖추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영 팔도시장이 올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2년 동안 사업비만 8억 8천만 원이 투입됩니다. 이번 사업의 시장은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 고유 문화에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접목하고 지역 네트워크와 연계할 계획입니다. 세부 계획으로 인근의 망미단길과 비콘그라운드의 콘텐츠를 시장으로 옮겨와 프리마켓으로 판매합니다. 시장 가상 스토어를 통한 배송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한 판로를 만들고 SNS 등을 활용한 홍보에도 나섭니다. 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협동조합 운영입니다. 이번에는 시설 그런 데보다는 보안보다는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자생력 강화, 시장이 공공형 사업이 끝나더라도 어떤 협동조합이 수익 사업을 해서 거기에 이익금을 가지고 시장에 다시 환원하는 구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협동조합은 시장만의 특색 있는 상품을 개발해 판매에 나설 예정입니다. 수익금은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 쓰입니다. 외적 변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입구 전광판이나 시장 내 광고 모니터 등도 교체하거나 개선합니다. 시장 번영에는 올봄 문화관광형 시장 추진협의회를 열어 육성 사업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각 지자체가 동순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구청장이 각 동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나고 불편 사항을 직접 듣고 있는데요. 삼북도로 마을에서는 열악한 주거 환경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서구 민선 8기 첫 동순방. 코로나19로 4년 만에 열린 주민과의 대화 자리입니다. 8일 동대신 이동 주민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서구의 올 한 해 목표와 예산, 그간의 성과들이 발표됐습니다. 의료관광 특구 활성화와 관광 인프라 확충, 산복도로 빈집 정비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어 주민들은 구청장에게 직접 민원을 던졌습니다. 동대신 이동은 저지대와 산복도로 고지대가 가파른 골목으로 연결돼 있고 많은 고령 인구가 노후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주거 환경 개선이 가장 큰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난간도 칠이 다 벗겨지고 까만 색깔이 난간이 돼가지고 밤에는 계단인지 난간인지 구별이 정말 안 가고 또 보안등도 좀 희미해가지고 하여튼 그 길은 아무래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다니기에는. 공안수청장은 현재 동대신 이동에만 240개가 넘는 골목 계단길이 있다며 건의한 곳을 우선순위로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수구에서 올라오는 악취 해결, 어르신들을 위한 공동 화장실과 목욕탕 설치 요구, 산복도로 버스 배차 시간 조정 등이 건의됐고 현재 추진 중인 회전식 도로에 엘리베이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도 편하게 저지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상하부층 연결 엘리베이터를 회전식 도로로 구조물 내에 설치한다면 지역 주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는 것은 전제하에 꼭 12공모 사업에 좀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지금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서구의 관문인 부산터널 진출입구 외벽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표면에 보면은 부식돼 가지고 그게 철근이 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민간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안전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구조 진단해가지고 안전 점검을 한 후에 미관을 그렇게 개선해 나가면서. 서구 동순방은 지난 7일 동대신 1동을 시작으로 오는 16일 암남동에서 마무리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한 급경사지가 낙석 위험에 노출돼 있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매서웠던 추위가 풀리는 요즘 해빙기에 얼었던 땅이 녹으면 위험은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호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한 급경사지입니다. 나무 뿌리가 드러난 채 위태롭게 있습니다. 뻗은 나뭇가지는 전선과 맞닿아 위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뿌리가 크게 훼손돼 절개지에 그대로 걸쳐져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급경사지 인근에는 빌라가 있어 입주민들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이 빌라와 맞닿은 면에 옹벽과 펜스가 없다 보니 많은 비라도 내리면 흙과 돌더미가 무너져 내리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나무 같은 것도 지금 죽은 나무도 있고 전선 울로 걸쳐야 있는데 밑에 차도 많이 다니고 되고 또 뭐 주민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언제 지금 이 나무 같은 게 넘을지 몰라 지금. 급경사지 바로 아래 담벼락에는 차들이 주차돼 있어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적어 지역 주민들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곳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도로에 다니는 그 주민들도 많이 있고 이 주변에 보시다시피 건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량이라든가 이래 가지고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특히 추위가 풀리는 요즘 같은 해빙기, 얼었던 땅이 녹으면 낙석 위험이 더 큽니다.
지반이 약한 곳이나 오래된 건물은 점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일 경우 구청의 점검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원래 개인 사유지는 개인이 관리하는 게 맞는데 불편하신 분들이 먼저 처리를 하고 이거를 나중 수강권처럼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급경사지 위험. 사상구에는 곳곳에 급경사지가 있는 만큼 사고를 예방하는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초루입니다. 8일 새벽 3시 50분쯤 영도구 한국해양대학교 옥상 가건물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가건물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현장 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7일 해운대구 중동의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SUV LPG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불에 타 1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공용 차량 사고가 많다며 예방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불이익 중심의 대책들이 줄줄이 나오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누가 공용 차량을 운전하겠냐는 겁니다.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지자체의 공용 차량 사고 예방 계획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12대 중과실과 연간 3회 이상 사고를 낼 경우 근무 평점 감점과 사고 발생 시 발생하는 보험 자부담금을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사이 2배 가까이 오른 자동차 보험료 문제가 지적되면서 마련된 대책입니다. 지자체는 운전 직원 부족과 사고 발생 시 개인 책임으로 돌아가 부담감이 큰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으로 불이익보다 차량 운전자에 대한 혜택이 필요하다고 분석해놓고 계획은 정반대로 냈습니다. 직원들은 불이익만 주는 계획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누가 그거 하려고 했습니까? 나는 안 되지. 직원 입장에서 본다면 안 되죠. 이게 인사적인 베네핏가 주감세가 주인다. 그럼 누가 그 운전을 하려고 누가 좀 하려고 했습니까? 당연히 그 사고 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 동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하루에도 수차례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만큼 부담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저희들 동사를 떠날 정도는 한 6번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나간다고. 이에 대해 지자체는 사고 예방 차원의 계획서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이라며 해당 문건의 대상자는 운전 전문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전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입니다. 하지만 해당 문건 어디에도 특정 직군만 해당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21명이었던 운전직은 올해 1월 기준 14명으로 감소했지만 충원되지 않았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대책 마련은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에 앞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시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의 부산 방문을 앞두고 유치 열기를 높이고 부산의 유치 의지를 알리기 위해 부산시가 투입한 홍보 버스인데요.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역 앞 버스 정류장. 기존과 다른 외형의 버스 한 대가 등장합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를 위해 부산시가 특별 제작한 버스입니다. 버스에는 엑스포 알파벳과 함께 부산 세계박람회 홍보대사 이정재 씨의 얼굴이 새겨졌습니다. 역동적인 모양의 파도는 부산의 유치 열기를 상징합니다. 우리 시는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버스로, 친절로, 엑스프로라는 슬로건으로 홍보버스는 오는 3월 말까지 100대가 투입됩니다. 특히 김해공항과 부산역 일원 26개 노선에 집중적으로 배치돼 부산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오는 4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 방문에도 부산의 유치 의지를 알리는데 홍보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엑스포에 대한 열정과 의지라고 합니다. 이번 실사에서도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평가 척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버스는 오는 11월 부산 유치가 확정될 때까지 지역 곳곳을 누빌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고금리 영향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죠. 이런 영향으로 부산 주택시장 거래가 급감하면서 빙하기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수요는 줄어들고 공급은 늘고 있는데 부산 재건축 대장주로 불리는 남천 2구역 재건축 단지 잠정 분양가가 무려 3.3제곱미터당 4,9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 강남을 뛰어넘은 수치인데 부동산 시장 침체기 속 고분양가, 부산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수영구의 신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천만 원. 당시 부산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분양가였지만 한 달 만에 이 기록은 깨졌습니다. 이 아파트 바로 인근 남천 2구역 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 잠정가가 3.3제곱미터당 4,900만 원 선으로 책정됐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영향으로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상황 속에 서울 강남을 뛰어넘은 역대급 분양가가 연이어 나온 겁니다. 예상보다 너무 높은 조합원 분양가 때문에 당황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금매를 막 투매하진 않아요. 그리고 매수자들도 더 관망하시겠다는 분도 계시지만 금매가 나오면 바로 사시는 분도 계세요. 현재 부산의 미분양 주택은 많지 않지만 악성 물량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 주택은 920호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집값 하락 속에 청약 불패로 여겨진 서울도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는 시점에 등장한 부산 고분양가 아파트 건축 소식. 부산의 미분양 주택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반면 이런 고분양가가 부산 부동산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주택시장의 침체 속에서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긴 하지만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또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분양가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같은 고분양가에 대한 논란은 예상 이외로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한편 부산은 주택 매매 거래가 급감해 지난해 12월 주택 매매 거래 건수는 2021년 12월보다 50.5% 감소했습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은 고분양가 논란과 별개로 당분간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8일 오전 해운대구 센텀초등학교에서 부산교육청 홍보대사 이대호 선수와 학생들이 아침 체육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의 아침 체육활동 정책인 아침 체인지는 수업 전 실체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의 유대감을 기르고 공부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날 하윤수 교육감과 이대호 선수는 학생들과 함께 단체 줄넘기와 이어달리기 등의 활동을 펼쳤습니다. 북구 보건소는 필요하지만 구입하기에는 비용이 부담스러운 보건의료 물품인 휠체어와 목발, 혈당계, 유축기 등 6종을 무료로 대여합니다. 북구 주민 누구나 최대 2개월까지 무료로 대여가 가능하고 보건소 홈페이지나 전화로 예약하면 됩니다. 보건소는 또 집에서 사용하지 않은 보건의료 물품을 기증받아 소독 정비 후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할 계획입니다. 강서구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육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영유아 보육 서비스 신청을 사전 접수합니다. 대상은 월 1일 기준 영유아 보육 서비스를 신규로 이용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이며 2월 24일까지 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 관계자는 사전 접수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서비스 지원이 결정되며 소급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업무와 휴가가 동시에 가능한 공간인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가 지난 7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부산역 인근 아스티 호텔 24층에 문을 열었습니다. 거점센터에는 업무 공간 50석과 화상 부스 4실, 회의실, 이벤트 라운지 등 차별화된 업무 공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개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부산 워케이션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 지역소멸대응기금 60억 원 투자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4.9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 6일 관내 민간어린이집 46개소 보육 교직원이 마련한 성금 200만 원을 사하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식은 연합회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성금은 관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서구 아미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인 건강기체조 교실을 개강하고 주 2회 6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수영구청은 지난 2월 1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은 동래구에 위치한 부산 119 안전체험관에서 진행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모든 직원이 이수할 예정입니다. 수영구 광안일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주민 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골목길 치안을 위해 관내 보안 등 448개의 작동 여부와 신규 설치가 필요한 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는 지난 7일 부산시 수영구에 관내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달찜놀이 행사 운영 수익금 1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부산 남구는 유엔 평화문화특구 일원에 유엔 참전국 국기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개항 구간은 유엔 교차로에서 평화공원까지로 해당 구간에는 유엔기와 태극기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한 유엔 참전국 22개국 국기가 참전 일자 순으로 상시 개항됩니다. 문현사동 당산보존위원회는 지난 2월 4일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현사동 당산목 앞에서 2023년 당산제를 개최했습니다. 당산제는 마을의 수호신인 당산신에게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지역 공동체적 의례로 문현 4동 주민들은 매년 음력 정월 14일에 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2월 9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3도, 최고기온은 11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비타민을 섭취해 주시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 소식으로 인해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시고요. 빨래와 세차는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